예, 안녕하세요. 오늘 키메스 의료기기 MDR FDA 인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K바이오솔루션에서 강경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그 FDA 510K 인증과 그리고 MDR 인증,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K바이오솔루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FDA 510K 인증 그리고 3번의 MDR 인증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상시험 CRO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주세요. 네. K바이오솔루션에서는 MDR 인증을 3등급 제일 이제 높은 인증이죠. 국내 최초로 인증 달성을 성공을 시켰고요. 인바디 현장사의 체성분 분석기도 K바이오솔루션에서 MDR 인증 달성시켰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MDR 인증과 FDA 510K 승인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잠시 저를 소개드리면은 저는 미국의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의 본사에서 제가 13년간 근무를 하였고요. 인디애나주에 있는 쿡 메디칼의 본사에서 제가 7년 동안 의료기기 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쿡 메디칼 제가 7년 동안 이제 일하면서 퇴사할 때 지금 기념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인트 주드 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1년간 달라스 텍사스에서 제가 인허가 부장을 역임했고요. 그 이후에는 칼디널 헬스라는 미국 기업에서 인허가 부장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강경윤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기기 시장을 보시게 되시면은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실 그 의료기기 그 키메스 강의를 진행을 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 이제 2024년도 통계이고요. 2024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한국 의료기기 시장은 전통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흑자 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의료기기 시장이 8%가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즌이 지나가면서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는 사실 수출이 급증하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수출이 감소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총 생산액이 11조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6년 전만 해도 그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나 이런 생산액이 6조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제 성장세를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특별히 이제 생산 실적 면에서는 27%가 증가를 이제 2021년도 했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제 국내 의료기기가 이 시장 규모 자체가 그 생산과 수입을 합친 이제 규모가 되겠고요.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이제 전체 그 경제가 사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시기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아주 높게 성장하면 2%대를 이제 그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기기 시장은 그하고 달리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수출 비중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은 4년간 연평균 이제 311% 급성장을 이제 했고요. 다만 이제 절대 액수면에서는 지금 2023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1,600만 달러니까 원화로 한 250억이 되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에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진단 의료기기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디지털 치료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서 미국의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킬리와 피얼 테라퓨틱스가 있는데요. 이 아킬리와 피얼 테라퓨틱스는 미국에서 수천억 원대 투자를 조달시킬 정도로 제일 큰 기업들인데, 디지털 치료제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큰 기업들인데,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앱이나 게임 등을 사용해서 ADHD나 이런 어떤 정신 질환,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앱들,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아킬리나 피얼 테라퓨틱스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고 계시는 디지털 의료기기는 이제는 이제 양분화가 되어서 디지털 의료기기 치료제 기업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진단, AI 진단 기업들은 상당히 성장을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종사자 수가 되겠고요. 이제 지금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14만 이제 4천 명. 지금 이제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의료기기 기업들에 이제 종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14만 4천 명 종사자 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8.3%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6%대 성장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도 사실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이제 5%대로 보통 4%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료기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이제 8%가 넘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사하시고 계시는 그 기업들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전체적인 그 산업과 경제가 좀 정체되고 있는 선진국으로 되면서 이제 경제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기 시장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사하시고 계시는 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에 이제 글로벌 미국 시장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표시된 곳이 그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회사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위치를 이제 검토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동부와 이제 미국의 이 뉴저지나 이런 펜실베니아 이 지역에 북동부 지역에 이제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디애나에서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유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쿵메디칼이라는 기업에서 제가 7년을 일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서 1년 동안 일했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로 5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걸 보면은 제가 이 지도를 따라온 건 아니었지만 그 의료기기 그 기업에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되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별 그 의료기기 이제 산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글로벌 이제 의료기기 기업들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은 2023년도 탑 10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렇게 잠깐 쓱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시는 기업들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에보트부터 해서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 이제 잘 아시는 기업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도가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지금 이제 한 해가 바뀌었어요. 2024년도 예, 슬라이드이고요. 전으로 다시 가볼까요? 지금 일단 1, 2, 3 위가 보면은 2023년도에는 이제 에보트, 그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이제 10위에 제가 이제 5년 동안 일했었던 이제 저한테는 낯이 익은 칼디널 헬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가시면은 제가 일했었던 칼디널 헬스는 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1, 2, 3위가 변동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 1위가 어느 회사였죠? 아시는 분? 예, 에보트였죠. 그런데 지금 에보트가 이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로닉이 1위가 되었고요.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메트로닉이 그 전통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1위였는데 지금 이전 슬라이드 다시 가보면 그 메트로닉이 이제 2023년도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네. 2024년도에 메트로닉이 이제 지금 본 1위를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낯이 익은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10개 기업들이 그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스터이고요. 제가 이제 일했었던 쿵메디칼에서 그 원래 이제 그 사이트가 백스터로부터 인수했던 이제 그 제조소 사이트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백스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제가 원래 일했었던 칼디널 헬스가 10위였는데 백스터가 이제 10위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14.8은 저게 이제 10억 달러 기준이고요. 그래서 14 빌리언 달러가 되니까 원화로 하면은 한 20조 원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백스터 기업이 그 성장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카테터라든지 이제 이런 그 멸균 의료기기를 생산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벡튼 디킨슨이고요. 벡튼 디킨슨도 잘 아시는 BD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멸균 의료기기들을 이제 개발 생산하고 있고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제 요즘은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주식 거래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어떤 주식을 이제 매매하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의료기기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 이러한 이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업의 가치를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그 글로벌 탑10 의료기기 기업의 이제 5개 정도 기업이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1950년, 1960년대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렇게 설립이 되고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이때가 1980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42년 전인데 지금 이제
여기가 처음에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여기서 상장을 했고 이제 이쯤에 그 기업이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사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또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계획 목표를 하시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이 정도 때 있으신 거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이제 대표님들이나 경영진 분들은 우리 회사도 열심히 파이팅해서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처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이 그 기업 가치에 이 기울기를 한번 잠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업 주식을 이제 평가할 때는 P/E라고 아마 들어보셨는데 이제 프라이스 어닝즈 이런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그 고평가인지 뭐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성장하는 가속도가 지금 이 상장을 했으니까 사실 상장만 해도 성공한 거잖아요. 네,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만 한 것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기업이 아까 그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예, 매출액이 20조 원대였죠. 네, 지금 시장 시가총액이 66 빌리언 달러시니까 한 지금 시가총액이 한 거의 100조, 100조 기업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한 400조, 500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벡튼 디킨슨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지금 상장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G 잘 아시죠? 예, G 이제 의료기기 기업이고 많은 이제 장비들을 기기 디바이스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할까요? 지금 G는 아까 차트랑 많이 다르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FDA 510K MDR 인증하러 왔는데 여기서 주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기울기만 잠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G는 아시다시피 그 금융도 있었고 여러 그 사업이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이제 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그 기업의 성장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죠. 예, 다음 슬라이드. 예, 필립스 역시 이제 잘 아시는 기업이고요. 이제 2024년에 7위 이제를 기록을 했고 특별히 10% 성장을 해서 아주 빠르게 그 성장을 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예, 스트라이커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니까 지금 이제 이 회사 매출액이 30조인데 거의 3조가 넘는 매출액이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기기 아까 생산액의 아까 11조 원이었으니까 거의 30%대에 해당되는 그 매출액을 이 스트라이커라는 기업이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정형외과 사업부가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의료기기 기업이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셨던 BD와 좀 이제 유사해 보이실 거예요. 지금 그 상장을 한 것도 이제 80년대였고 이제 그 이후로 성장을 했고 특별히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최근 10년에 상당히 성장을 가파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프렌치 뉴스 메디컬 케어 독일 본사를 둔 기업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시멘스. 예, 그래서 예, 다음 슬라이드를 할까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2023년도에 이제 1위를 했었던 이제 에보트가 이제 지금 마이너스 14% 이제 매출액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2024년도에는 3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의 그 성장 패턴이 이제 유사하게 보이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 80년대에 80년대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조금 이제 특별히 기억을 해두실 부분이 이제 이 기업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눈여겨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쿵메디칼에서 7년 동안 이제 일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쿵메디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카테터를 세계 최초로 보급시킨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혁신적인 의료기기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매출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이제 대기업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쿵메디칼의 경영진 분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었는데, 이 쿵메디칼이 그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고요. 이런 질문을 이제 에보트 회사나 아까 보셨던 벡튼 디킨슨이나 스트라이커 회사에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시면은 어떤 답변을 기대를 하실까요? 이제 어떤 이유로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아까 보셨던 이제 그 BD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현재 이룰 수 있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노령화 팬데믹. 예. 노령화 팬데믹. 예. 예, 맞습니다. 점점 이제 노령화도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자체도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테크놀로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제 기업들이라고 하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데, 경영진 분들이 답했던 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제가 들었던 대답은 그 새로운 의료기기 기술을 시장에 내놓은 혁신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글로벌화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냥 뉴스를 보셔도 거의 뭐 대한민국에 대한 뉴스 절반, 트럼프에 대한 뉴스 절반인데요. 그게 이제 미국 경제 규모가 커서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은 이제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에는 더 막강합니다. 이제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4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기업들이 FDA 510K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 이유도 이제 거기 있고, 유럽은 이제 28개국인데 다 합쳐야 30% 정도 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이 이제 유럽을 거의 이제 상당히 가불관계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그런 게 이제 미국의 단일 국가가 경제 규모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상장 처음에 초반 때에는 국내 시장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가볼까요? 이제 존슨앤존슨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의료기기 사업부도 있고 이제 의약품 사업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비슷한 그 성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매트로닉이고요. 제가 지금 오전부터 목소리가 이래서 지금 이제 1위를 다시 되찾았고요. 이제 매트로닉의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45조 원대 아주 큰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생산과 판매를 이루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특별히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설립이 되어서 제가 일했었던 쿵메디칼의 경우에도 상당 한 20-30년을 미국 시장만 그 포커스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미국 경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국내 시장에 집중하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전으로 더 돌아가 볼까요? 더 전으로 하나 더. 여기 이제 이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 그 국내 시장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70년대 이제 80년대까지 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성장세가 가파르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일했던 쿵메디칼의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 게 90년대였고 그다음에 2000년대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쿵메디칼의 경우에는 쿡코리아 사무소를 한국에 이제 설립하면서 제가 미국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글로벌 기업들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원래는 설립되어서 30년 정도 미국 시장만 공략을 집중하다가 이 기업들이 이제 유럽 시장을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은 2000년대 그렇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 기업들의 그 매출 신장세가 아주 가파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이 기업들이 기업사를 다시 반추해 보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초창기에는 국내 시장을 집중했었는데 조금 더 빨리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더라면 이 기업들이 아마 더 빠른 성장을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그 국내에서 이제 또 의료기기 기업들에서 이제 종사하시면서 이제 국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내용은 이 FDA 510K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FDA의 510K는 이게 이제 510K라는 그 CFR의 섹션입니다. 그래서 그 CFR의 이제 섹션 번호가 이제 510 괄호하고 K고요. 그래서 510K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510K 경우에는 2등급 제품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인허가 절차가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은 GMP의 경우에 국내 이제 식약처 그 KGMP 인증은 이제 최초 의료기기의 품목 허가를 이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KGMP 이제 실사가 이제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이제 그 의료기기 이제 MDD 예전에는 지금 이제 MDR 인증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초 이제 인증은 ISO 13485를 이제 취득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의료기기 이제 인증을 취득을 하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FDA의 경우에는 GMP 심사가 인증이 이제 먼저 요구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510K를 먼저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10K를 일단 접수를 하시고 취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사실 510K를 취득을 하시고도 판매를 안 하시는 기업들도 있어요. 미국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FDA에서 GMP 실사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510K를 이제 그 취득을 하셨는데 판매액이 이제 소량인 경우에는 또 FDA가 이제 GMP 실사를 나오질 않고요. 그래서 그 510K 취득 이후에 그 상당한 액수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FDA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FDA 510K 진행에 있어서는 크게는 세 단계로 나뉘게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RTA라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Refuse to Accept라는 이제 절차이고, 이거는 이제 행정 심사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그 Substantive Review라는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 통해서 AI Deficiency, 이제 그 Additional Information Deficiency를 이제 보완을 받게 됩니다. 510K, 510K 보완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RTA 심사 때 이제 나오게 되는 보완, RTA 이제 Deficiency가 되겠고요. 이때도 180일의 그 보완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FDA 심사를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겠는데요. FDA가 이제 갖는 시간 자체는 이제 90일입니다. 그러니까 FDA가 심사에 그 사용하는 타임 클락은 정확하게 90일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시간을 이제 배분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연습 문제처럼 이제 착안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3월 20일에 FDA에 이제 510K를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FDA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라고요? 예, 90일. 90일을 넘기질 않고요. 넘기는 경우가 저는 이제 한 번 있었어요. 한 1년 정도를 더 갔더라고요. 이제 그 상당히 디노보를 했던 제품을 프레디케이트로 써서 들어갔던 510K였는데, 그 경우에는 FDA에서 이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90일에서 거의 1년을 더 썼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90일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타임 클락을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요.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3월 20일에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저희가 이제 FDA 510K를 제출해서 보안을 이제 한 개도 안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90일에 딱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3월 20일에 접수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20일, 4월 20일이라고 하시죠. 20일에 이제 RTA 보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RTA 보안이 나오면은 이제 180일을 부여를 해요. 그러면 이 시간은 FDA의 타임 클락은 이제 멈추게 되고요. 스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조사가 이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18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4월 20일이 됐죠. 제조사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고 하시죠. 어떤 추가적인 시험을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서 감작성 시험을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을 사용을 했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제조사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죠? 8월 20일에 이제 FDA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8월 20일에 제출을 했으니까 이제 왜 공이 넘어갔다는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The ball is in your court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당신의 코트에 이제 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을 주고 받는 거예요. 사실 FDA와. 그러면은 볼을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굴리고 있다가 4개월 동안 굴리고 있다가 이제 FDA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8월 20일이 된 거죠. 그러면은 The ball is in the FDA's court가 됐어요. 이제 FDA 코트에 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8월 20일부터는 이제 FDA는 이제 시간이 얼마가 남았을까요? 네, 2달 남았습니다. 한 달 썼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8월 20일에서 9월 20일 정도 되면 이제 중요한 기간이 돼요. 그래서 이런 510K를 이제 접수를 하시면서 510K를 접수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배분을 계획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제출을 했고 지금 이제 RTA를 보완을 받았고 RTA를 우리가 제출을 했으면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이제 FDA가 이제 30일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20일이 됩니다. 이때 이제 AI 레터를 받아요.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레터죠. 보안 레터.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 기업 이제 제약 기업에는 이제 HLB가 있잖아요. HLB가 작년 5월달에 이제 NDA 신약 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CRL 레터를 받아서 이제 그 신청이 반려가 되었고 지금 HLB가 이제 곧 그 신약 승인 결정이 또 내리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9월 20일이 되면 디피션시 레터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 디피션시 레터에 10개 이하로 받으시면 잘 받으신 거예요. 10개 이하의 보안이면은 이제 디피션시가 메이저 디피션시들이 있고 이제 마이너 디피션시들이 있는데 이제 도합 10개 이하이면은 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30개 이상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많은 경우에 시험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FDA가 어렵냐, MDR이 어렵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종종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DA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FDA 510K를 신청하실 때 그 카트 같은 걸 쓰세요. 이렇게 유저비를 이렇게 지불하실 때 이렇게 그 카트에다가 이렇게 주문하실 때 이렇게 카트 저장했다가 이제 구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뭐 510K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PMA는 이제 대부분 안 하잖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피를 내요. 그러면은 식품약품 안전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그 세금으로 운영이 이제 대부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내 의료기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상당한 그 보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FDA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FDA는 FDA 직원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사업을 해야 돼요.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비, 유저비로 FDA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차이가 큰 거예요. 지금 이제 FDA의 1년 제조소 등록비만 해도 $9,000가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연간 제조사 등록 비용만 지금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510K 피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FDA는 심사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FDA가 이제 9월 20일에 보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9월 20일 날 이제 보안 나온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이제 보안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제 남아 있는 180일 이제 보홀이 이게 제조사한테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180일을 써서 이 시험들을 이제 또 추가적인 시험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FDA의 경우에는 승인을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시험들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FDA에서 이제 처음 FDA를 준비하시는 기업일수록 주의하셔야 될 게 혁신적인 부분을 최대한 이제 줄이셔야 돼요. FDA는 제품을 허가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현을 그 510K 클리어런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런스 이렇게 세일할 때 클리어런스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프로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는 3등급의 프리마켓 어프로벌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쓰이는 이제 품목 허가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2등급. 클리어런스. 그래서 FDA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사에서 510K를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한 이제 제품이 이미 FDA가 승인한 제품과 이제 동등한지 Substantial Equivalence를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제품이 FDA가 이미 클리어한 제품과 동등해야만 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용 목적, 추가된 적응증 이런 경우에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상 시험이 필요하게 되고 그 임상 시험이 요구가 될 때 또 FDA에서는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시 돌아와서 FDA가 어렵냐, MDR이 어렵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사용 목적, 확대된 적응증의 경우에는 FDA가 확실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임상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임상 시험을 또 미국에서 할 걸 요구를 합니다. 미국인을 바탕으로 한 임상 클리니컬 데이터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FDA 510K를 이제 심사받으시는 의료기기에서는 임상 제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등 비교를 하실 때에는 동등성만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사실 MDR에서는 모든 의료기기 심사에서 CER을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임상평가 보고서를 모든 이제 MDR 심사에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FDA 510K의 경우에는 제품이 동등한 경우에는 클리니컬 데이터가 이제 not applicable이라는 표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자체를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FDA 경우에는 임상 자체를 검토를 하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DA가 판단했을 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타임클락으로 이제 돌아오셨을 때 이제 9월 20일 이제 9월 20일에 이제 보안을 받았고 이 보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6개월 동안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은 시험 진행이 되겠고요. 그게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성능 시험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6개월에서 예를 들어 5개월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5개월을 사용을 했으면은 이제 2026년도
이제 2월 20일이 된 거죠. 2026년도 2월 20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언제 저희가 접수를 했었죠? 510K 접수를 2025년 3월 20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1년이 이제 또 흘러갔어요. 그래서 2026년도 2월 20일 이렇게 되면은 FDA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시간이 며칠을 갖고 있죠? 예, 한 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긴장되는 이제 시간이에요. 일단 AI 디피션시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한 달에서 몇 주 동안은 피드백이 없을 거예요. 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심사자들이 심사 끝날 때쯤 돼서야 이제 일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월 20일 이제 제출을 해서 The ball is in the FDA court가 됐죠. 근데 이제 2월 20일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승인이 될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월 이제 1일 정도 또는 3월 5일 정도가 되면은 한 15일 정도 지났어요. 15일 남았어요. 15일 정도 남았을 때 FDA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부터 심사는 인터랙티브 리뷰라고 불러요. 그래서 FDA 심사는 크게 세 단계. 첫 번째 RTA 리뷰, 두 번째 서브스탠티브 리뷰, 세 번째 인터랙티브 리뷰. 그러면은 이제 이 인터랙티브 리뷰는 말 그대로 그 이메일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받으면서 내일까지 또는 이틀 후까지 지금 이 자료 시험 성적서가 없는데 제출해 달라, 또는 IFU를 수정해 달라, 또는 510K 동등 비교표 내용을 수정해 달라. 그래서 라벨링이나 이런 510K 동등 비교표에 대한 그런 수정 요청이 오면은 뭐 그거는 이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쉬운 건데, 이 단계에서 이제 제출했던 시험 성적서가 미비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승인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15일 기간 동안에 이제 FDA와 마지막 그 서류들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승인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결정이 이제 3월 20일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올 때는 FDA가 이제 substantially equivalent,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레터, SE 레터 또는 이제 NSE 레터를 이제 받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 그 SE 레터를 받느냐, NSE 레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1년 정도가 이거를 심사를 운영했을 때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1년 정도가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FDA 510K를 그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제 또는 이제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전략부터 준비해서 이런 임상시험을 관리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서 그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그 첫 번째 세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